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이 공무원 시신 수색 작업 과정에서 북측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해 침범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면서도 수색을 통해 시신이 찾게 되면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푸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아침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는 기사를 내고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의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북측 해군 서해함대에 따르면 남측이 25일부터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숱한 함정과 선박들을 동원해 북측 수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통신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동은 북측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작전을 벌이든 개의치 않지만 북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류를 타고 들어온 시신을 습득하면 관례대로 남측에 넘길 절차와 방법까지 생각해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한편 해당 사건을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라고 부르면서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이후 보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피살된 공무원의 월북 시도와 시신 훼손 여부 등 엇갈리는 내용을 두고 추가 조사를 하자는 우리 요구는 사실상 거부하면서 영해 논란을 다시 쟁점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1999년부터 서해 북방 한계선을 부정하고 일방적 영해 기준을 주장하며 우리 측과 갈등을 빚어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신 수색 과정에서 우리 군경 선박이 NLL을 넘어간 적은 없다면서 북측이 NLL을 인정하지 않는 데 따른 주장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해경은 숨진 공무원 이모 씨의 시신이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NLL 남쪽 연평도와 소청도 인근을 중심으로 해경과 해군 함정이 투입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서해 해상에서는 오늘도 해상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색 범위는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 해상까지로 8개 구역으로 나눠 수색합니다. 해경과 해군의 함정 29척과 어업지도선 10척 등 총 39척, 항공기 6대가 투입됐습니다. 옹진군 등도 어업지도선 10척을 수색에 동원했습니다. 전날 수색 투입 규모보다 군경 함정과 어업지도선은 총 3척, 항공기는 1대가 늘었습니다. 해경은 이 씨의 시신이나 소지품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남쪽 지역으로 떠내려올 가능성에 대비해 수색하고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북한이 수색 작업 과정에서 북측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해군이 아닌 해경 기준으로는 NLL 남쪽에서만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A씨가 실종 직전 타고 있던 무궁화 10호와 13호에 있는 컴퓨터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며 북한 관련 검색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8일부터 고장난 선내 CCTV 2대를 복원해 고의 훼손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금융보험 계좌와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연평도 해상에 있던 무궁화 10호는 해경의 현장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어제 출항지인 전남 목포로 되돌아갔습니다. 해경은 현재까지는 무궁화 10호에 대한 해경 차원의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첩보 보고가 있었고 피살 사건이 발표되기까지 40시간이 걸렸습니다. 야당은 이 시간 동안 대통령 행적을 자세히 밝히라며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과 청와대 대응이 적절했는지 홍성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첫 보고가 이뤄진 시점이 22일 오후 6시 36분이라고 밝혔습니다. 3시간 뒤인 9시 40분, 공무원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됩니다. 첫 첩보 보고 즉시 문재인 대통령이 구조 지시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공무원이 살아있을 때인데 8시 36분에는 그때는 아무런 지시를 안 했습니까? 제가 직접 지시받은 바는 없는데. 청와대는 당시 보고는 해상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을 북측이 발견했다는 첩보였다고 반론합니다. 대통령이 뭔가 지시를 내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늑장 보고도 논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가 이뤄진 것은 23일 오전 8시 반부터 9시까지입니다. 공무원이 피살된 후
10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청와대는 전날 오후 10시 반 피살됐다는 첩보가 들어왔고 다음 날 새벽 1시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당시 첩보는 조각 정보였다, 확신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었다며 회의가 끝난 뒤에도 첩보를 정보로 확정하지 못했다고 해명합니다. 밤새 신빙성을 분석하고 아침에 대통령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국민이 피살됐다는 첩보였다는 점에서 중간에라도 보고가 되고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사건을 공개한 시점도 논란입니다. 대통령 대면 보고가 있은 후 하루가 지나 사건이 공식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북한에 확인을 하라고 했고 이후 유엔사를 통해 통지문을 보내고 답을 기다리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피살로 판단을 했으면서도 월북자들의 준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점은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24일 오전 11시 사건을 발표했는데 실종 공무원이 피살된 지 37시간 만이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국민의힘이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 부대표 등 5명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당초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대북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는데 민주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과 이후 기류 변화를 보이자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결의안 채택 진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북 규탄 결의안 목적이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것인데 이미 달성된 만큼 국회 논의와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도훈 본부장은 오늘 오전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건 대표와 한반도 관련 사항은 모두 다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상황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양국의 공동과제의 진전을 이룰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선 한 달 전인 10월에 북미 간 깜짝 만남이나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황을 예단하진 않겠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 본부장은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95명입니다. 어제 61명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한 건데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김시현 기자, 어제보다 신규 확진자가 늘었는데요.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9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세 자릿수까지 증가하진 않았지만 어제 나온 61명보다는 30명 이상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오늘 2명이 더 나와서 이제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는 124명으로 어제보다 2명 늘었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의 신규 확진자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9월 17일 153명에서 조금씩 줄었다가 23일부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규 확진자들이 어느 지역에서 나왔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외 유입을 뺀 국내 지역 발생은 73명인데요. 서울에서 33명이 나왔고 경기 18명, 인천 9명 등입니다. 이 세 곳에서 나온 확진자의 비중이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와 광주, 울산 등 9곳에선 확진자가 단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도봉구 노인 요양시설에서 지금까지 19명이 확진됐는데 이 확진자 가운데 1명이 도봉구에 있는 사우나를 이용해서 최소 5명에게 전파가 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성경 모임에서도 지금까지 19명이 확진됐는데요. 알고 보니 앞서 확진된 이 강서구 어린이집 교사가 이 모임에 참석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휴일을 맞아서 이제 시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도 전해주시죠. 네, 추석 준비를 위해서 오늘 전통시장에 많은 분들이 가실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인들과 손님들이 많다는 신고 사례가 접수됐다고 하니까요. 마스크 착용에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화관 이용할 때도 거리를 두지 않고 앉거나 발열 체크가 미흡했다는 신고가 있었는데요. 영화관 시설 측이나 이용자 모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또 휴일을 맞아서 종교 활동하시는 분들은 정규 행사 외에 소모임과 식사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이 됩니다. 마을 잔치나 지역 축제 등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행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전통시장의 방역도 크게 강화가 됩니다. 수도권에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뷔페 등 11개 업종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선 유흥업소와 방문 판매 등 고위험 6개 업종만 집합이 금지가 됩니다. 다만 이 지역에서도 뷔페나 노래연습장을 갈 때는 핵심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하고 새로운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이틀 연속 두 자릿수긴 한데 어제보다 조금 는 상황이거든요. 현재까지 지금 유행 상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어제보다 좀 소폭 증가는 했습니다. 100명 이하 수준으로 하지만 억제되면서 2주 전에 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의 그 효과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 추석 명절 이후에 현재 거리두기 2단계 완화한 여파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울러서 현재 증세가 심각한 중증 위중 환자 숫자도 한 12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 이전 위중증 환자 수십 명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3-4배 많은 수준입니다. 위중증으로 진행하게 되면 결국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현재 사망자 숫자도 지금 400명을 넘긴 상황입니다. 네, 뭐 어린이집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유치원보다 조금 더 전파가 잘 되는 모양이죠? 네, 일단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연령대가 비슷하긴 한데요. 네네. 어린이집이 좀 더 연령이 낮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좀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린이집을 통한 전파 위험이 유치원이나 학교보다는 좀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네. 무엇보다 이 해당 시설 보육교사나 종사자 같은 경우를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바이러스가 보육시설로 침투하지 않도록 평소 좀 더 이 개인 방역에 철저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곧 추석 명절인데 뭐 고향 가는 걸 좀 자중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주의사항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세요. 네,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방역 당국이 제일 강조하는 건 고향에 계신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나와 가족 건강을 위해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면서 보내자는 겁니다. 가급적 집에서 보내고 긴급하지 않은 외출이나 여행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르신의 경우 코로나19에 걸리면 병의 진행이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직접 방문보다는 영상통화를 활용해 마음을 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뭐 그래도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도 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이동할 때는 가급적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네. 대중교통수단은 이제 현장에서 예매하기보다는 온라인 예매나 모바일 체크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갈 길이 먼 경우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리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필요한 간식을 미리 준비해서 많은 사람이 모인 공간에서는 최소한도로 머무르는 게 바람직합니다. 도착해선 고향 친지를 방문할 경우에는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같은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요. 물론 쉽진 않겠지만 식사할 때는 대화를 자제하고요. 네. 식사 전후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차례 같은 제례 참석 인원 최소화하는 게 좋고요. 또 반갑다고 악수하거나 포옹하기보다는 목례로 표현하는 게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독감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혼란이 있었는데 백신 지금 뭐 맞아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지금 병원에서 맞을 수 있는 그 백신은 유통에는 뭐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네. 정부 조달 계약 백신과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백신을 나눠서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독감 백신은 유통 과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접종해도 무방합니다. 정리하면 그러니까 유료 접종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국가 무료 예방 접종의 경우에는요,
정부 조달 계약 독감 백신은 별도 안내가 있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가 내려간 상황입니다. 다만 기존의 이 정부 조달 계약 백신과 달리 민간 의료 체계를 활용했던 이 국가 무료 접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만 12세 이하 어린이하고 임신부에 대한 접종입니다. 네. 결국 만 12세 이하 어린이하고 임신부 대상 국가 무료 접종의 경우에는요.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백신이기 때문에 일단 접종을 하고 백신 비용을 사후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괜찮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접종을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석 특별 방역기간 돌입을 하루 앞두고 오늘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정 총리는 담화를 통해 이번 추석이 코로나19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동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보수단체가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집회 강행 시 강경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전국 재확산으로 이어진 만큼 이번에는 차량 시위를 포함해 어떤 형태의 집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소 추세지만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은 여전히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특별 방역 기간에 지역에 따라 다른 방역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1년 중 가장 대목인 추석을 앞두고 사람들로 붐빕니다. 마스크를 꼭 써야 하고 가게마다 손 소독제도 비치돼 있지만 거리 두기를 지키긴 어렵습니다. 손님들이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진짜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다소 꺾이긴 했지만 명절을 앞두고 산발적 감염 확산이 우려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추석 준비로 마트와 백화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와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또 추석 연휴의 특성에 맞춰 지역에 따라 방역 조치를 차별화했습니다. 수도권엔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외식과 여가시설 등의 방역 수칙을 강화했습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은 귀성이나 여행 온 사람들이 지인들과 만남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클럽 등 유흥시설에 집합을 금지했습니다. 또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도 집합 금지 대상입니다. 차례 등 제례를 할 경우 참석 인원이 최소화되는 것이 좋겠고 악수나 포옹보다는 목례로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방역당국은 여행과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휴일인 오늘 집에 머무시더라도 잠시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충남 태안에는 이렇게 예쁜 코스모스도 피어 있습니다. 그래도 큰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14.9도로 출발했는데 햇살이 비추면서 벌써 22.8도까지 기온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도 저녁이 되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은 상태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전남 지역에는 늦은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원주 24도까지 오르겠고 전주가 26도, 부산 24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제주 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